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간략하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중반 가장이시고요. 이분은 이제 실거주형 1주택을 이제 소유하고 계십니다. 지방이다 보니까 수도권 대비 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았다.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셨고요. 현재 한 1억 5천에서 최대한 2억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것 같고, 이거 갖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세대 분리된 자녀가 서울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자녀 명의도 이제 염두에 둔다라고 하셨습니다. 일단은 세대 분리된 자녀분께서 뭐 주택이 현재 없다라고 하시면은 자녀 명의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런 선택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자금이 한 요 정도의 자금이라고 했을 때, 재개발 구역을 투자한다라고 보면은, 제가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첫 번째 일환을 보면은,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구역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. 단 이제 이럴 경우엔 자금 자체가 워낙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불가능하고요. 기타 이제 인천권 등은 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. 이 자금으로. 그리고 투자 기간은 약간 중기적인 투자가 될 것 같아요. 기대 수익은 한 2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는 거죠. 즉 재개발 구역은 아니지만 향후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. 나중에 구역 지정이 되면 너무 비싸지니까 살 수가 없다 보니 요런 이제 소액 투자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자금으로도 충분히 이제 서울 핵심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단 이제 여기는 어떤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어프로칭 하셔야 되고요. 단 이제 수익을 보더라도 향후에 뭐 여기가 재개발이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서울의 빌라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수익은 한 요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주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이 어떤 선택지를 할 것인지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안을 많이 좀 선택을 하는 편이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죠? 네, 뭐 최근에 어떤 주택 시장 상황을 좀 보면은 탈서울이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라는 기사가 있어요.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혹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라도 이 중저가 아파트나 지역도 서울이 아닌 경기 인천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가 거의 한 0.4% 가까이, 인천이 0.46%나 가장 많이 높게 상승이 된 거고요. 그래서 인천권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. 이러한 어떤 스탠스나 어떤 향후의 전망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핵심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들도 봤을 때 상대적 주택 가격이 저렴한 인천권으로 많이 좀 가고 있고요. 실수요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의 수요들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 인천권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일환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지역들을 좀 검토를 하시면 좋습니다. 여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노란색 지역이죠.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에요. 이제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전매 제한이라던가 재당첨 제한이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도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일환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나머지 2안에 대해서는 요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죠. 6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6년간 막혔던 도시재생구역 재개발 자체가 이제 풀린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가리봉동이나 창신동 일대가 대표적인 도시재생구역이었는데 이들 구역이 재개발이 사실상 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굉장히 호재가 있습니다.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어떤 호재성
지역만 가지고도 시세가 좀 오르기 때문에요.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네.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런 겁니다. 1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 도시재생구역도 재개발을 허용하고자 내부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하죠.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 도시재생의 기능이 아직 남아있지만 재개발 방향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방향성 정립해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 창신동, 뭐 가리봉, 장위 10일 뭐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해제구역이고요.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구역도 대규모 복합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창신동 일대는 일부 이런 성곽 지역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화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지역들을 좀 피해서 투자로 검토를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했던 이 도시재생지구 재개발을 이제 허용키로 하면서 재개발로 선회할 구역 규모와 향후 절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이제 소액으로 가능하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이 도시인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죠. 일명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인데 2월 5일이죠. 2월 5일 이후에 매수를 해도 매수한 사람들도 현금 청산 되지 않는다. 즉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거고. 정확한 날짜가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6월 28일까지 이전 등기하면 이제 분양권이 나옵니다. 그래서 뭐 힌트를 드리면 뭐 이미 발표된 지역을 지금 매수해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하게 되면은요. 뭐 힌트를 다 준 거죠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50대 중반이고요. 지방 거주 1주택자인데 한 요 정도로 이제 소액 투자를 고려하고 계십니다. 그게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1안의 안은 아예 재개발 구역으로 가시거나 단 이제 인천권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장점이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. 나는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요, 서울 핵심 재개발 예정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괜찮은 분위기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